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요. 지금 미국 선거를 앞두고 지금 세계의 정세가 대단히 미묘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러시아 러시아 전쟁을 반드시 종식을 시켜야만 하겠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 특사 방안에 대해서 오늘 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하기 앞서서 지금 그 측백 오일에 대해서 아직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방송을 마친 밑에 고정 댓글 더보기를 이렇게 쭉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 더보기 안에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내가 얼마만큼의 수량이 필요하고 돈은 내가 어디로 보내면 되겠고 주소지도 내가 보내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커뮤니티에도 내려보시면은 제가 안내문을 소상하게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는요 갖가지 소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뭐 우크라이나가 이겨가고 있다, 뭐 러시아가 이겨가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특파원 한 명 그 현장에다 내보내지 않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이 그 전쟁의 현장에 달려가 보지 않는데 무슨 얘기를 어디서 정확하게 듣습니까? 기껏 들어봐야 서방의 Political Correctness, PC 좌파 언론들이 주도하고 있는 편향된 소식만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인간의 생명이 없어지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전쟁은 멈춰서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칫하면 지금 현재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될지도 모르는 현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평화특사로 그 전쟁의 험지로,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좀 이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서로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4일 전이 되겠네요. 9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 서쪽에 350km 떨어진 트베리 지역에 있던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서 주변 국가의 지진계에서조차 포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지역, 즉 트베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이 잘 닿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즉 발틱 3국, 지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에 있는 곳이죠. 바로 백러시아와 러시아 왼쪽에, 그러니까 독일의 오른쪽, 폴란드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이 발틱 3국 쪽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나토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발틱 3국 쪽에 뭐 리투아니아나 뭐 라트비아나 어느 국가가 됐든지 간에 이런 나토의 가맹국으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 직접 미사일로 조준해서 공격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가정을 한 상태에서 현재 러시아가 조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만은 이 발틱 3국 쪽에서 전부 다 나토 가맹국이잖아요. 이쪽 국가가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은요, 러시아는 분명히 발틱 3국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곧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민주당 현 정부가 바라는 희망사항 중에 1번입니다. 1번. 자, 세계 제3차 대전이 벌어지면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미국 현재의 민주당 행정부는 전시 행정부 체제로 바뀌면서 대통령 선거를 뭉개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카말라 해리스가 선거도 하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아서 그대로 4년 동안 또 나라를 엉망으로 망가뜨릴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의 이와 같이 러시아의 코토를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짓은요, 바로 핵전쟁으로 몰고 가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시켜보자. 이것을 바라는 사악한 무리들의 감겨진 간교한 가증스러운 목표가 그 속에 숨어있다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와 같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이 무기 이 탄약고가 폭발했다. 이 얘기는요, 바로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불길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뉴렌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나치의 수뇌부 10여 명만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치들은 유럽의 각 나라에서 기술자로 데리고 나가서 활용을 했죠. 물론 그들이 만들었던 V2 로켓이 오늘날의 ICBM으로까지 발전되어서 미국이 가장 그 수혜를 본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미국으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전후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 그러니까 나치의 잔당의 후손들, 이들이 유럽과 미국의 수뇌부 속에도 많이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나치 후예들의 연대가 글로벌리스트 혹은 딥스테이트 혹은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정부 등등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나치의 선조들이 소련과 싸웠습니다. 소련과 싸웠으니 나치의 후손들도 선조의 대를 이어 러시아와 싸우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들은 유럽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합법적으로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을 부활시키게 되고 또 국민들을 지배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물밑에서 혹은 물 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와 같은 나치의 후예들, 파시스트의 후예들, 전체주의의 후예들, 이 자들이 러시아를 공격해서 제3차 세계대전을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미 국무부의 빅토리아 놀랜드 차관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지금부터 한 대략 2년 반 전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열린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빅토리아 놀랜드 차관보는 미 국무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연구소가 있고 러시아군에게 자료를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있다라고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발언 내용이 다른 방송은 보도를 안 했지만 미국의 FOX, Fox 뉴스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 전 세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생물학 무기로 공격할까봐 겁을 먹고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warfare, 전쟁이라고 그러고요. military operation, 군사적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전쟁의 이면에는요, 또 다른 이유와 배경이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흑토로 유명한 나라죠. 우크라이나는 이와 같이 엄청나게 넓고 큰 영토에서 다량의 식량, 천연자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소련이 설치해놓고 운영해왔던 전투기 공장, 전차 공장 등 무기 공장과 공업시설들이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군사력을 지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성장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나라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경제 발전과 군사 발전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근까지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무능한 독재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나치의 후손들 딥스테이트들의 무능한 지도자들을 앞장 세워서 우크라이나의 권력을 차지했고 우크라이나 자산들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러시아 계통의 주민들이 탄압을 받게 되자 러시아가 개입하기 시작을 했고 문제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결국 전쟁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보나마나합니다. 자, 지금 카말라 해리스는요, not elected, but selected라고 얘기하죠. 선출된 것이 아니라 그냥 뽑힌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쫓아내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치매 걸린 노인네 조 바이든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현재 카말라 해리스는 뭐다? 패전투수로 그저 나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언론사들이야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당당히 얘기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투표하면요, 그냥 랜드슬라이드,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과거 민주당의 먼데일이가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개망신 당한 것 같은 아주 유사한 일들이 이번에도 벌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게 할 거라고 지금 공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즉각 중단시켜버리고 러시아를 대중국 봉쇄망에 동참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군 산단을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의 전략가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대목에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 전권 평화 특사로 파견시켜야 됩니다. 파견하면 누굴 만나요?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멍청한 젤렌스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즉각적으로 전쟁 중단을 요청하게 되겠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가가지고 A4 병지 없으면 한마디도 못한 이런 바보가 아니라 그런 종이도 없이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영어로, 중국말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 말 할 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이 훌륭한 인재가 우리나라에 필적할 만한 인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요, 그냥 즉각적으로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단되고 말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거 참여할 수 있죠. 자,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한반도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부국강병, 자유민주주의 통해서 올바로 된 나라로 정착시킨 경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53년 7월 달에 종전이 되고 휴전협정을 맺고 나서 59년도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은 오로지 전쟁 복구 사업에 골몰하고 밤낮 없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략 6여 년 만에 전후 복구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전쟁의 샤마를 딛고서 일어난 전 세계 유일한 개발도상국이었고,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1차, 2차, 3차, 4차 모든 산업의 요소를 골고루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자동차, 고속철도, 전기전차, 가전, 인터넷, 원자력, 화학, 우주항공산업, 건설산업, 방위산업, 해수 담수화 기술, 그리고 농업, 수산업, 산림 녹화 등등 이 모든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를 다 구비하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점에서 대한민국은 핵심 중에 핵심, 코어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국가 이름도 CORE, 코어, 핵심이라는 말에 A자를 붙인 Korea 아니면 코레아라고 바꿔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도 어느 나라도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유럽 국가들 필요 없이 대한민국 혼자 들어가서 10년이면 다 복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50만 명급의 신도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도 서방 기업이 철수한 시장을 지금 현재 중국 기업이 전부 다 헤쳐먹었습니다. 자, 지금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서 중국 기업들이 차지해버린 시장을 다 빼앗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중국 애들이 차지한 시장을 다 빼앗아 우리가 되찾아오게 되면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게 됩니다. 중국 경제는 더욱더 빨리 파탄이 나고 내파되어 붕괴가 될 것이니 미국의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역시 대한민국을 대단히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하고 탄핵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유학생들 6만여 명을 촛불 집회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뒤통수를 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을 러시아에 밀어넣어서 중국의 돈줄을 잘라내고 시진핑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되겠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 매우 부러워했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을 대단히 흠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2016년 9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셨던 총화 전진이라는 친필휘호를 선물하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북극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수출하고자 한다면 쉐빙 LNG 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내의 조선 3사 이외에는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조선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블라디미르 푸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평화 제안을 틀림없이 좋아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LNG 탱커, 보통 Liquefied Natural Gas Tanker라고 불리우는데 혹은 이 LNG 선을요, LNG 캐리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액화 천연가스 LNG를 수송하는 선박이죠. 이것은 큰 저온 단열 탱크를 선체 내에 몇 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극저온의 LNG가 충전이 되고 운반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이 만든 배들은 북극에 그 두꺼운 얼음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쇄빙선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쇄빙 LNG선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오직 한 군데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만강 쪽 러시아 국경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 교육시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나원, 이 하나원을 아주 크게 어디다 만든다? 바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지역에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북한을 뛰쳐나온 북한 주민 한 1,000만 명 정도를 연해주에 수용을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해주에 진출을 하고 탈북자들을 채용해서 물건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수산업도 해서 발생하게 되는 제품을 한국으로 갖고 오게 되면 대한민국 국내 시장 물가가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된 물건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큰 돈을 벌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이러한 공장과 주택 등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돈을 벌고 물건을 철도 운송을 통해서 유럽으로 중앙아시아로 보내면서 운송료 또한 벌 수가 있습니까? 일거양득이라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니 러시아를 앞세우면 쉽게 북한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과 탈북자들 덕분에 연해주 지역 경제가 발전이 되면 연해주에서 중국인들 또한 몰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돈줄을 차단할 수 있게 되니 미국이 덩달아 좋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해주가 개발이 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베링해의 해저 터널을 뚫어 부산까지 철도로 뉴욕까지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매머드 프로젝트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 제안을 하게 되면 트럼프 역시 좋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오일을 북한을 지나 여수까지 갖고 와서 정제를 한 후에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큰 돈을 벌게 되고 에너지 안보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가스와 기름도 함께 수입한 뒤에 정제를 해서 수출하게 되면 러시아와 한국이 같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려면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북한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거하냐? 대한민국이 접수해버리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쪽을 죽여 없애는 겁니다. 이 죽여 없앤다는 얘기는 목을 다 댕강댕강 잘라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 정권을 제거해버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서 누구든지 노력한 것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것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시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 뭐다? 김일성 세습 독재 왕조 체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접수를 해서 저 김정은과 그 수하들을 없애는 것이죠. 자, 지금 러시아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 베링 해협이 있습니다. 그 베링 해협 사이는 불과 100km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섬이 몇 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굴 파는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파는 나라가 어디죠?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GTX도 뚫었던 실력, 또 터키와 유럽을 뚫었던 보스포러스 해협인가요? 거기도 뚫어서 지금 현수교를 만든 외에도 지하로 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지금 터키와 유럽을 연결시켜 놨죠. 자, 이런 쪽에는 대한민국이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추위에 강한 노동자들이 있어요. 어디 노동자들이죠? 북조선 노동자들. 그러니까 추위에 강한 탈북자들을 그 지역에서 인부로 쓰게 되면 충분히 가능해지죠.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제1기 정부 시절 뉴욕에서 알래스카까지 철도를 설치한다는 예산을 이미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상당히 많은 공사가 진전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류가 컨테이너 선박이 아닌 철도를 통해서 알래스카를 통과하고 캐나다와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면 캐나다와 미국 내륙지역 경제 또한 활성화될 것이고 미국이나 캐나다도 대단히 이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탈북자들과 우리 기업들을 동원해서 연해주를 우선 개발하고 베링해를 뚫어서 철도를 통한 도로를 통한 알래스카를 넘어
저 동부 지역 대서양이 맞닿는 뉴욕까지 연결시키게 된다면 한국은 강대국 러시아를 왼쪽 날개로, 세계 최강 미국을 오른쪽 날개로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이 분열할 상황에 동북 삼성,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이 지역도 우리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중국과 사이가 몹시 안 좋은 영국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이 G2가 되는 것은 앞으로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대한 국가 전략을 모름지기 국가정보원장이 이것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동시에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나다니면서 이러한 국가를 융성하고 지능 발전시키는 현장에 파견되고 동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동원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장들은 지금 3년째 인사 파일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이 3년째 인사 파일만 정리하고 만지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점이죠. 저희 때는 뺑뺑이라서 제가 경기를 못 갔습니다만은 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국정원장을 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자,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평화특사로 중책을 맡기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3차 대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세계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이 나라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와 같이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참으로 덜레 없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